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오직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이성.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없다면은 앞으로 그런 이성이 생기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썸을 타거나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지 대입해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로든 커플이든 썸이든 짝사랑이든 상관없이 시청 가능하시고요. 여튼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이 생기거나 지금 누군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지 혹시 바람은 피지 않는지 그런 구별 용도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목욕을 즐겼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같이 목욕을 즐겼던 사람이 쿠키야. 쿠키는 물에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단발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같이 목욕을 할 정도로 가까워진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는 어떤 대상이 없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달콤한 어떤 누군가를 바라고 계세요.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는 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좀 외롭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렇게 혼자서 계속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누가 있거나 누가 있어도 근데 그 사람이랑 뭔가 지금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속공합적인 관계를 한다거나 굉장히 그런 어떤 연애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녹아내리는 쿠키니까? 쿠키라는 거는 좀 약간 가볍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손쉽게 먹을 수는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이로운 어떤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있다. 여러분들이 인어 공주인데 갇혀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실까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막 느껴지고 뭔가 어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울고 계시고 때때로는 상처를 받고 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상처가 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새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찔러대고 있어요. 거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랑 만나거나 썸을 탔거나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걸 알게 돼서 속상하신 느낌, 아니면은 내가 혼자인데 나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대상이 있으신 분들,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점은 한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바람둥이를 만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랬던 어떤 누군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을 갖추고 계신 분들인 게 막 느껴지거든요. 카드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카드 그림처럼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어떤 외적인 매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누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공식적인 사람이 없는데 좀 어장관리 하듯이 주변에 이성을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약간 이성관계가 복잡하신 분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이 생기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명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되게 궁금해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은 어쩌면은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을 많이 숨긴 채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저 사람 분명히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나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걱정이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좀 안 좋은 음흉한 의도를 품고서는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시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완전히 싫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여기 보시면 도마뱀을 안고 또 사탕을 빨아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물론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인다거나,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니까, 왜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이 있다. 근데 이 이성이 아마 그 마음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쩌면 어떤 분들이 이미 고백을 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 너 괜찮은데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 상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은 분명히 있고, 근데 이 이성이 가진 특징으로 봤을 때는 좀 왠지 마음을 많이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이 이성의 특징. 자, 외모는요. 외모가 전차랑 텐 오브 컵이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외모가 상위 포식자다. 외모가 상위 클래스다. 왜냐면은 어떤 이성들이 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분을 보면은 만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이 인기가 진짜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부할 외모는 아니에요. 이 사람 외모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성격을 봤는데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건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지적인 친절함? 지적인 다정함 이런 거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중해요. 이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거를 실행하고 더 딥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어떤 계획성도 철저하고 계획성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깊이 있게 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조금 안타까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제가 왜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왠지 자기 속마음을 많이 감출 것 같다. 이게 연애 성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오랫동안 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가면을 쓴다는 거는 본인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해도 계속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귀잖아요? 사귀어도 이 사람은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말과 뭐 생각, 감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좀 약간은 화가 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좀 뭔가 이렇게 겉의 생각과 속의 생각이 좀 다른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약간 이 사람 자체도 이성을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조금은 경계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게 지켜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만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분의 연애 성향이 되게 많이 까다로워 보이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 뭔가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이러는 느낌이 아니라서 좀 이분과 데이트를 하신다거나 알아가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분 자체가 굉장히 뭐 소통적인 면에서 원활한 느낌이 아니에요. 연애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주관대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집이 있어 보이거든요. 고집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 놓아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우리가 원래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가는 과정 자체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분 자체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골라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면은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만 무조건 잘해주고, 그 사람 말이라면은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파추로 매주를 쓴다는 거죠.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어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어떨까요? 되게 궁금해서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들여다봤는데, 자, 우리 샤넬님은요, 굉장히 처음에 만나시는 분과 친구처럼 편안하게, 굉장히 편안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즐겁게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좀 털털한 느낌, 그리고 잘 소통하는 느낌, 잘 감정을 나누는 느낌. 그래서 대화 소통도 되게 잘하시고 굉장히 친구처럼 편안하게 즐겁게 만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셔야 될 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막 소통도 잘하고 막 되게 잘해주고 그러시다가 한 번씩 좀 약간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잘 웃어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그러고 있는 것 같지?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시니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자꾸 의심이 이렇게 든다거나, 혼자 계실 때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시게 된다거나,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좀 여러분들을 많이 혼자 두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혼자 두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과 항상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충족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좀 바로 딴 마음을 먹으실 수 있어요. 나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처음부터 사람을 너무 많이 믿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겠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인어공주 3마리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어공주니까 저 사람도 인어공주일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시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인어공주가 맞았는데 저 사람은 인어공주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다른 존재였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뭔가 상처를 주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시게 되시면서 숨어버려요. 이게 이 거대한 토끼, 이 거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괴롭힐까봐 도망치기 시작하시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혼자서 계시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부터 누군가를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함께하는 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건 알겠어요. 당연히 연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만요.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혼자만의 시간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좀 이런 성향의 분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보통 연애 하시는 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시는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에, 그러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를 알아가려고, 그리고 서로한테 어떤 콩깍지 같은 게 씌어가지고 계속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좀 만남의 횟수가 적어지거나 연락 횟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못 참아 하시고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너무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걸 다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과 똑같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좀 그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혼자 계실 때 본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연인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과 진짜 365일 매일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를 인정하시고, 또한 처음과 다르게 만남의 수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보다 나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어떤 흐름을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막 느껴져요.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우리 샤넬님일 수도 있지만 이 상대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분이요, 단 한 장도 가치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다는 거는 두 분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왜 처음에 이 상대방이 이미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는 사람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해도 다가갈 수 없는 거고 그냥 속으로 좋아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만남을 갖다가 지금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멀어진 채로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지 두 분이 뭐 다시 만나가지고 재회를 한다거나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상대방과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짝사랑의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재회가 안 되는 고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언 카드를 뽑아봤더니, 자, 망난이랑 은행나무가 나와요. 자, 이 소리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이렇게 망나니처럼 상처만 주는 사람일 경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면은 그 사회적인 연결고리만 잘 유지하라는 소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성과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같이 일하는 곳에 어떤 뭐 직장 상사라거나 어떤 직장 동료거나 이러신 분이라면요, 사적인 관계는 정리하시고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시라고 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온 조언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자, 선비가 있는데 이 앞에 물살이 엄청나게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널지 말지는 이제 각자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듯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살이 거센 곳에 휘말려 가실 것인지 아니면 본인을 지킬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시는 거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지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카드 조언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셨기를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기가 정말 많으신 분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왕벌이고 그런 여왕벌을 좋아하는 이성벌들이 항상 달려든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사실 되게 귀찮으신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인기가 많아도 결국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그런 한 명을 골라서 만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해서 그런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혼자인데 더 이제 기다렸다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나는 그 사람이랑 만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의 상태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의 실제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실제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본인이 굉장히 잘나신 만큼 정말 비슷하게 잘나신 분을 좀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을 고르고 계신다거나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연애보다는 일에 더 몰두하시고 계신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공부라던가 일에 엄청 열심히 여러분들이 임하고 계시지만 정말 나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다. 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최근에 만나게 됐고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만약에 정말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상대방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 그 상대방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거미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여러분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 보였고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많아서 많은 이성이 달려드는 건 이해하지만 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이성들을 결국은 우리 샤넬님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좀 뭔가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 상대방은 보는 듯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존재? 그러니까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나오는 카드는 우리 샤넬님이 이렇게 당근을 썰어버리려고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이분이 바라보는 우리 샤넬님은 좀 무섭다. 많이 무섭대요. 자꾸 검이 나오고 칼을 든 소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난도질이 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두려움이 많다. 그런데 또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네, 최대 6명까지 나옵니다. 진짜 우리 샤넬님들은 인기가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들의 매력에 지금 이렇게 안겨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이것도 숫자 6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력에 지금 빠져있는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은 6명이다. 대박. 인기 진짜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중에 유의미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욕심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우선 외모에 굉장히 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도 좋은 이성으로서 어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푹 빠져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전하지 않으신 분 같다고도 느껴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음을 전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솔로냐, 커플이냐, 썸이냐에 따라서 조금 리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한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약간 연하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동안이라거나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 이성의 외모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아 할 만한 외모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굉장히 준수한 외모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외모지 않을까. 그리고 좀 또다시 한번 연상연하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셨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너무 늙어 보이고 저 사람이 너무 젊어 보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금 못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나이는 여러분들과 비슷한데 엄청난 동안이라거나 아니면 정말로 연하라서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나보다 어려워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자, 어쨌든 남자분이시라고 한다면요, 이분요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이 장난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외모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선수 특유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약간 외모가 운동선수 같거나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곱상한, 얼굴이 하얗고 곱상하시고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느낌이고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락부락 약간 운동선수의 느낌. 근데 굉장히 터프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성격을 봤어요. 자, 성격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이분의 성격은 정말 둥글둥글 누굴 만나도 유두리 있게 사회생활을 잘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둥글고 유들유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격은 사회생활 잘하고 남들과도 잘 섞이고 그리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나쁘지 않다. 아주 양호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뭔가 성격이 뭐가 난다거나 못됐다거나 뭔가를 음흉하게 숨긴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고 바른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분의 근데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처음에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뻐꾸기를 날릴 것 같은 느낌? 미친 듯이 화살을 쏘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연락한다거나 미친 듯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계속 도끼로 찍어댄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하고 만나게 되는 이성들이 좀 곤혹스럽다고 얘기해요. 너무 들이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락 자주 한다. 너무 과하게 표현한다. 너무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연락하고 너무 나만 바라본다.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너무 나만 바라본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게끔 행동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자꾸 이 페이지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격에도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연애 성향에도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와요.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어린애 같은 면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해줬는데 지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좀 삐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아까 좀 뭔가 내면이 조금은 좀 어린애 같은 면이 느껴지기 때문에 잘 삐진다거나 좀 약간 속 좁게 군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아니면 좀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가끔 그런 이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자기가 좋아하면 장난으로 막 괴롭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고무줄 놀이 하면은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애 막 괴롭히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어린애가 같이 좀 미성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면은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은 괴롭히고 약간은 못되게 굴면서 그러신 분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는 이성분들이 얘 진짜 되게 어린애 같다. 얘 진짜 철없다. 얘 정말 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는 거야. 애 같은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웃긴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오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오빠가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애 같아요. 나이만 먹었지 저보다 너무 미성숙하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애 같고 징징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는데 저희 오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다행인 건 뭐냐면요. 두 분이 만나잖아요. 자, 두 분이 만나시면은 다행히도 두 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나세요. 그래서 두 분은 거의 결혼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 결혼과 관련된 카드 3 오브 펜타클과 10 오브 펜타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과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조건이라던가 심리적인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사귀시거나 만나시게 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도 되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마음적으로도 두 분이 이렇게 물카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서로 대화 소통이 잘 되고 서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리고 어떤 공감적인 부분이라던가 정서적인 면에서 그래도 뭔가 두 분이 잘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거는 이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을 봤더니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 맞아. 제가 왜 아까 여왕벌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요. 본인의 어떤 그 성이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본인의 탑을 쌓아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은 허용하지 않고요. 굉장히 철벽남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많이 외로워요. 근데 다행인 거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해주고 믿을 수 있고 정말 도덕적으로 바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이 높은 어떤 철벽을 내려버린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가 그 철벽을 다 부시고요, 그 사람 앞에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마음을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까다롭게, 정말 좋은 사람한테만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연애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자 계셨을 확률이 높고 좀 많이 외로웠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려는 성향이야. 안 만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느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좋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에도 뭐 이렇게 사람 등급을 나눠서 만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등급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성의 등급입니다. 사람의 인성의 등급이고 뭐 이렇게 성공이라던가 물질적 부를 제외한 사람의 인성의 등급을 나눠서 나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인간은 제가 만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그런 인성의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렇게 많이 혼자 계신다거나 아무랑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순종적이게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 언제 나타날까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봤는데요. 3개월 차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1개월도 혼자 계시죠? 2개월도 혼자 계시죠? 3개월에 갑자기 누군가랑 배를 타고 어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3개월 차에 이분을 만나게 되셔서 이분과 굉장히 행복한 연애, 그런 연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3개월 차에 만나고 그 연애의 배가 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애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까지 갈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까지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조언을 드리자면은 대나무와 저울이 나와요. 우선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어떤 루머라던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대나무 숲 가보신 적 있나요? 대나무 숲 가보면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 때 엄청나게 그 바람 소리라고 해야 되나? 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괜한 소문에 시달리신다거나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좀 연애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연애, 그리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말이라던가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한테 이로운 결정을 내리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애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보약처럼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연애라는 거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조언은 뭐냐면은 이국의 신과 초상이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즉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외국과의 인연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외국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에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외국과의 연이 깊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유학생이라던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거나 외국 회사에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정말 외국인이라거나. 예. 근데 초상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분명히 떠나보내야 될 게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아까 마음 상태가 뭔가가 약간 좀 불편한 게 막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되게 고고하게 아니면은 좀 철벽을 굉장히 치면서 혼자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끝내고 누굴 만나라고 이렇게 나오는 조언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 인연을 끝내야지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들이 물갈이 되는 게 아닌가. 인연도 그렇고 직업도 물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갈이가 될 건데,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어떤 인연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안 풀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느낌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아끼고 예뻐했던 어떤 애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없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상처만 남겼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때 만났던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토끼이기 때문에 나도 토끼인 척 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도하게 상대방한테 맞춰주면서까지 만나셨다가 결국은 조금 헤어지셨거나 뭔가 지금은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역시 굉장히 그때 내가 열심히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했던 노력이 이렇게 공중에서 외주를 타는 것처럼 힘겨운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상대방한테 맞춰주신 분들이 골라주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 현재 그 상대방 마음은 어떤지 봤더니요. 그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우리 샤넬님이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무서운 용을 앞에 대동해서 나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뭔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오직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 이성들이 우리 샤넬님 마음에는 그닥 들지 않은 이성일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유의미한 한 사람이 있긴 있으나 그 이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특징이 펜타클 카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3 오브 펜타클, 10 오브 펜타클 기본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거나 어쩌면 이 사람이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사회활동이 워낙에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막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정이 들고
그래서 왜 오피스 허즈번, 오피스 와이프까지 그런 용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미혼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집안이 풍요롭다거나 잘 산다거나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부유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솔로가 아니라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애인하고는 거의 결혼까지 약속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역시 부티가 나요. 외모를 묻는데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더 월드가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성들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모에서 굉장히 부티가 나고 많은 이성들이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이미 너무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이 외모를 다 커버 쳐준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얼굴 앞에 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외모가 안 뛰어나도 돼.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되게 부유한 느낌을 풍기는 외모가 있잖아요. 럭셔리한 느낌, 부유한 느낌,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외모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면과 약간 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 만났을 때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있고 좀 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 느낌을 풍겨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경쟁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풍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겉과 속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 사람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 사람 성격 좋네. 이 사람 사회생활 잘하네. 이 정도면 성격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까칠한 분이 아니라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습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은요. 방금 성격에서 제가 좀, 이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알고 나면은 좀 까칠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연애 성향의 그대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롭다거나, 눈이 높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 매이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는 거 자체가 그닥 순탄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현실적인 연애가 아니라 약간 환상 속의 연애를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이상형이어야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근데 좀 약간은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한테 매이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만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연애 상대로는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피곤할 수 있고 뭔가 이 현실적인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형이상학적인 연애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뭔가가 그러니까 약간 썸 타는 거를 잘할 것 같고 썸 타다가 말고 뭐 이런 걸 좀 잘할 것 같은 느낌? 썸 타다가 말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되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카드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그 만나는 상대방과 뭔가를 함께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불균형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불균형한 느낌이 있고 약간 성적인 거, 속궁합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좀 스스로의 어떤 잣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워낙에 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되게 강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누군가를 잘 안 만나려고 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의 연애 성향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기반한 연애 성향이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연애 그런 게 막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난해하다고 해야 될까? 뭔가 되게 난해한 느낌이 있고. 자, 우리 샤넬님도 연애 성향을 봤습니다. 우리 샤넬님 연애 성향은, 여러분들은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뭔가가 상대방을 쥐락펴락하는 걸 좀 즐기시는 것 같고, 상대방한테 사랑을 듬뿍 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못되게 군다거나 강하게 나오는 것도 즐겨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좀 약간 연애 성향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갑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갑의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연애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여자애가 토끼를 타고 막 채찍을 휘둘러대요.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을 쥐락펴락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리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다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속궁합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고, 그 상대방의 속궁합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제압한다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낮저밤이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낮에는 지는데 밤에는 이기는. 밤에는 이렇게 무서운 악마가 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보통뿐이 아니시다, 여러분들은. 연애 성향이.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랑 만나면 두 분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제가 아까 이 상대방이 굉장히 좀 썸만 탄다거나 좀 피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해온다거나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막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뭐 말을 하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두 분한테 다 실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제가 왜 아까 이 상대방의 연애 성향이 좀 굉장히 무슨 현실적인 연애 성향이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있는 연애 성향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원래 현실에 발을 붙여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진 연애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사랑이 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랑이 그냥 다 끝나고 관 속으로 이렇게 미라처럼 박제가 돼버리는 흐름이라서, 이분이랑은 결국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 사람이 뭐 연락을 해온다거나, 뭐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한다거나,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우리 샤넬님의 1개월, 2개월, 3개월 연애 성향을 봤더니, 연애 상황을 봤더니, 자, 그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할 뿐이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몰래 지켜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봐. 우리 샤넬이는 뭐하지? 우리 샤넬이는 누구 만나나? 우리 샤넬이 인스타그램 한번 볼까? 우리 샤넬님 근황이 뭐지? 그러니까 계속 쳐다볼 뿐이지 뭐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샤넬님이 앞으로도 그냥 일만 하면서 혼자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냥 서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서로의 뭐 이렇게 온라인 훔쳐보면서, 사진 훔쳐보면서, 근황을 훔쳐보면서 그냥 이러고 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답답해요. 자, 조언을 열어봤는데 조언도 되게 흥미롭게 나오거든요. 기생이랑 선비가 나와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 다 뭔가가 약간 그러는 척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하는 거고,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척 하는 게 아닌가? 기생인 척 한다거나, 선비인 척 한다거나, 서로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뭐 조언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 명은 기생이고 한 명은 선비인데 둘 다 기생인 척하고 선비인 척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옷만 입고 사람이 없어. 이렇다라는 거는
뭔가 두 분의 관계 자체? 뭔가 그런 게 되게, 이런 겉핥기식의 어떤 관계에만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깊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나머지 나온 조언도요. 엽전 6이랑 엽전 10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 사이 어떤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함께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다 지금 조언이 본질인 사람이 없어. 본질인 사람이 없고 다 돈이고 껍질이고 옷이고 입고 있는 옷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샤넬님한테 빠져있는 것이 분명히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왜 두 분 사이에는 돈밖에 없고 옷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떤 겉옷?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만 있고 돈만 있고 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지금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좀 채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뭔가 피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저는 이렇게 나온 조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일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만족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누군가를 알아보고 계신 느낌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고, 그러나 이 관계는 독버섯 위에 있는 관계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거나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과 만났다가 이제 그 사람을 정리하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고 나한테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자, 더 월드 카드가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뭔가를 완성한 사랑이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을 하셨다거나 어떤 외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맞지만 그 완성된 세계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춥게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외줄타기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공중에서 외줄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그 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다. 공중에서 외줄타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외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셨던 분들의 확률이 높다. 자, 만약에 정말 아직도 그 누군가랑 관계 정리를 못하고 그 누군가랑 어찌됐든 지금 연을 이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등 위에 올라타서 자기를 채찍하고 조련하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여러분들 말에 따라야 했었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었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의 목줄을 잡고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저렇게 라고 조종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약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만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등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동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상태인데, 이제 그 상대방과 너무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갈아타시려고, 환승 연애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여러분들만 바라볼 이성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에, 네, 생겨요. 자, 최대,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을 7명까지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의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던가 성적인 어떤 욕구는 채워줄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훔쳐봐야 되고 여러분들 곁에 다가갈 수 없고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현 애인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더 열어봤는데요. 자, 확실히 이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유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괴로워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괴롭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유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 외모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출중하다고 보여지지만 스스로가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약간 수술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외모는 본인 자체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골라주신 것 같고 외모적으로는 이성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자, 성격을 봤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은 잠시만요. 이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무던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그냥 나름 잘 지내고 뭐 무던하게 잘 지내는 성격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과 동시에 계획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관망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뭐 이런 성격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좋다거나 특별하게 뭐가 나쁜 그런 건 없고 그냥 무던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우선은 처음에는 숨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 마음을 굉장히 숨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계속 잘해주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자기의 감정과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좀 뭔가가 항상 좀 거리감을 둘 수 있고요. 항상 좀 속마음을 숨길 수 있고요.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좀 약간 해피형처럼 보이고 해피형이 아니라면은 그냥 되게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관계에 좀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연애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연애 상대로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 같지는 않는데 뭔가 되게 솔직하지 못한 느낌? 갑옷을 자꾸 입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숨기는 게 많다거나 솔직하지 못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많이 가리는 게 있는 건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사귀게 되면 좀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가 5 오브 펜타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좀 많이 외로울 수 있고 힘듭니다.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도 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여러분들도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뭔가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화를 많이 낸다거나
뭔가 불만을 자꾸 얘기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애착 유형으로 봤을 때 불안형처럼 많이 느껴지고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분노가 많다. 그래서 이성을 잘 믿지 못한다거나 이성을 항상 불신한다거나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하신 분이에요. 이성들은 많이 꼬일 수 있는데 그 이성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고 본인 자체가 굉장히 높은 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벽을 치는 거죠. 엄청나게 철벽을 치기 때문에 어떤 이성이 다가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상처 때문에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게 막 느껴진다, 연애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분과 이어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결국은 두 분이 연인이 되고 사귈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되게 조심해요. 서로 되게 조심하고 그러다가 한쪽이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만약에 마음 먹고 작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에는 한쪽의 헌신, 한쪽의 지고지순함으로 연인이 되고 사귈 수는 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1개월, 2개월, 3개월 연애 흐름을 봤을 때, 자, 1개월 안에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등장해서 본인의 마음을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로 인해서 2개월 차는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그 상대방과 행복하게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매아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쩌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을 현재 몰래 좋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연인이라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되게 좋아진다는 느낌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1개월, 2개월, 3개월 흐름에서 앞으로 1, 2개월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연애 운 흐름이 좋게 흘러가요. 아마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뭐 놀러 갈 곳도 많고 되게 이제 사람이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여러분들의 연애가 굉장히 잘 풀리고 서로 만남을 갖거나 고백을 받는다거나 이럴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자, 멸치 카드랑 문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떳떳할 연애를 하셔라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을 때 그 사랑이 멸치 같은 사랑인지 아니면 오징어 같은 사랑인지 광어 같은 사랑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게 남들 앞에 드러냈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랑인 거야. 조금 민망한 사랑인 거야. 멸치 같은 사랑인 거야. 그러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와 사랑도 남들의 인정을 받고 남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응원을 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남들 앞에 드러냈을 때 애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무슨 사랑하는 거니? 사람들이 좀 그거를 막 쳐다보면서 비웃는다거나 좀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누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매력 너무나 뛰어나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외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짝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멸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돼요? 호랑이랑 멸치랑 어떻게 만나? 이 커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어떤 호랑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매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서 호랑이를 만나야 되는데 멸치를 만나면 안 된다. 그 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금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랑 잘해보라는 거예요. 괜히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그 사람이랑 잘해봐라. 아시겠죠, 우리 샤넬님들? 그 사람한테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눈 딴 데 돌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인도 없어요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호랑이 같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려야 돼. 자,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솔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리딩이 달라지는데 바다로 나가셔야 돼. 연애라는 바다에 나가셔야지 본인한테 맞는 짝을 찾아서 만날 거 아니에요. 멸치는 멸치를 만나야 되고 광어는 광어를 만나야 되고 오징어는 오징어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짝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 문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됐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저 사람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을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쩌면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은 정말 안정적인 연애하고 싶다. 정말 나만의 사랑의 사랑의 어떤 그 재밌는 놀이를 하고 싶다? 이게 그거잖아요. 회전목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랑의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그러나 그렇기 전에 좀 많이 알아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연애하는 게 수월치 않아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때 분명히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발견하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 상대방 속마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조용하거나 좀 약간 감성적이게 보인다거나 뭔가 자기 마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 덩어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하는 어떤 말과 행동 중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지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플러팅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여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이 장미꽃 무슨 줄이라고 해야 되나? 장미꽃 줄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 끝에 여우가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먼 거리에서 궁금해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일까? 이거 지금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인가?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묘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되게 홀린다? 사람을 홀리는 그런 게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이성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네, 있습니다. 최대 4명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방금 나왔던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두 분이 되게 재밌는 게 각자의 성 안에서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어.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고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어필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서로 약간 그걸 숨긴 채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고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얘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흔들리는 건 맞는데 이 상대방도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내가 샤넬님을 좋아하는 건가? 샤넬님한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가?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선 다른 이성들과도 좀 비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좋아하면 나만 바라보길 바라지, 나랑 다른 이성이랑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두 분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라거나, 어떤 생김새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 약간 상대방이 아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늠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분의 외모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외모는요, 굉장한 동안으로 보입니다. 어려 보이고요. 그게 우리 샤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어쩔지 몰라. 근데 우리 샤넬님은 좋아하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외모가 굉장히 나쁘지 않고 괜찮다? 그래도 이성들이 봤을 때 괜찮아하는 외모라고 보이고, 성격을 봤는데 문제는 성격이 이거 좀 위험한데, 에이드 오브 소즈랑 데빌 카드가 나와요. 이분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까다롭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거나,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좀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 약간 좀 까칠하고 좀 어쩌면 화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성격은 그렇게 막 사교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똑똑한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영악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영악하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영악한 느낌이 많이 들고, 보통의 성격은 아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가 좀 시니컬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성격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들여봤는데, 이분은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요, 그 이성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이성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진심있게 만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연애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잘해주고, 막 물질적인 것도 잘해주고, 막 되게 막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성격 자체가 워낙에 현실적이고 시니컬한 그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안겨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꾸 초치는 소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뭔가 희망적인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대화할 때 부정적인 거를 얘기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한번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제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아예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분도 여기 카드에 나온 것처럼 되게 막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런 부정적인 성격이 그 만나는 이성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기분 나쁨을 선사해. 기분 나쁨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연애하시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초치는 소리 하면은 이게 뭐 나쁜 것들만 계속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 성향이 이게 본인의 성격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 샤넬님 연애 성향도 봤거든요.
자, 우리 샤넬링 연애 성향은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이성들한테 무서운 척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척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린 마음의 소유자다. 겉으로는 무서운 표범 같은 얼굴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은 여리고 여린 순하고 착한 그런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어. 나쁜 사람한테 많이 끌릴 수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끌리고 그 사람이 너무 달콤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처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되게 무서워 보이고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 달콤한 사람한테 좀 많이 빠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깊은 상처를 안겨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철벽남이 된다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성을 볼 줄 아는 눈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성 고를 때 성적인 거에 너무 끌린다거나 그 사람의 외모에 너무 끌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연애 상대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성격이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능력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좀 그 사람의 성적인 거, 그 사람의 매력, 생긴 거,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성을 고를 때 조심히 고르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싸움 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결국에는 두 분이 잘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현재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그런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스멜이 막 풍기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달콤하게 대할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전 진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당분간 혼자 계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성을 보는 눈을 기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자체가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나면은 마음의 풍경이 될 수 있고 내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는 사람을 기다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절에 가시든 여행을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절에 가서 수행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연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셔서 정말 그렇게 보는 눈을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짝이 나타날 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큼 괜찮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혼자 계실 필요가 있고 명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 여행을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리길 기도하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해요. 안녕.